6월 모의고사 수원수투 공통부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공식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은 2의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므로 계산하면 2의 제곱이 돼서 바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이때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fx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가 되고, 이때 f1은 바로 c인데 c가 1이므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f2의 값은 8 마이너스 4 플러스 1로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때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을 세워서 보겠습니다. 이때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인데 세타는 사실 이 각이지만 우리는 이 각을 기준으로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 길이가 5, 12,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는 13이 되죠. 이때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바로 1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인 세타는 사인 하면 13분의 12인데 이 각이 바로 3, 4분면의 각이라서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해주면 13분의 5인데 3, 4분면의 각이라서 탄젠트만 역시 플러스이므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5이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때 4번,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는 x가 0의 왼쪽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때 0의 왼쪽은 0에 가까운 왼쪽이어야 해서 이쯤 잡아주면 바로 이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면 바로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x는 2보다 조금 큰 값에서 출발해서 2로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이때 fx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숫자 2가 보여서 이것을 2로 가까워진다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y값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고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결과를 더해주면 바로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양변, 이 주어진 등식 양변 미분해주면 G'x는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플러스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가 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f1 플러스 4f'1이 되고 f1이 2, f'1이 1이므로 계산하면 4 플러스 4, 즉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때 곡선을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이것을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3x-1이라서 x축과의 교점이 0과 3분의 1에서 나오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y는 5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 공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풀어주면 먼저 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필요하죠. 따라서 교점을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x는 5x이다 라고 하고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므로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 즉 x가 0 또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작은 근, 베타가 큰 근이라서 0이 알파, 베타가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 a, 이때 이 차항의 개수가 3이므로 6분의 3, 2-0의 세제곱이 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므로 바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첫째 항이 2라고 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이므로 AN은 2 플러스 n-1 d가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 d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때 S3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합이고 S2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합이므로 이 둘을 빼주면 S3-S2가 바로 A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은 바로 A6이 2배의 A3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이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2 플러스 5D는 2배의 2 플러스 2D가 되고 계산하면 2 플러스 5D는 4 플러스 4D라서 D는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S10은 2분의 10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9 곱하기 D이므로 우리 D가 2라고 나왔죠. 따라서 계산하면 5 곱하기 4 플러스 18 즉 5 곱하기 22가 돼서 1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의 전체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이때 fx의 전체 제곱은 fx 곱하기 fx죠. 그런데 fx를 보면 x는 a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고 그리고 x는 a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됩니다. 이때 기울기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fx 그래프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도 모든 점에서 연속이므로 x가 a보다 클 때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 x가 a보다 작을 때도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a에서 연속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 제곱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의 제곱과 fa의 제곱이 같아줘야겠죠. 따라서 a 플러스일 때 fx를 보면 바로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것과 같아서 바로 fx는 a로 가까워지고 이것의 전체 제곱이라서 a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는 바로 이 식에다가 a를 넣은 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인데 제곱 붙어 있으니까 제곱해주고 a를 대입하면 a라서 역시 a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조건은 a 제곱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 같다는 것이고 전개해서 계산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0이므로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0이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a는 2 또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a 값의 합은 바로 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이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a12가 2분의 1일 때 a1 플러스 a4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a1을 k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바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죠. 이때 1은 홀수이므로 이 홀수인 경우에다 대입하면 a1분의 1이 돼서 k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2는 k분의 1이고 a3은 바로 이 식에서 보면 n에다가 2를 넣어야 나오죠. 따라서 2는 짝수이므로 8a2와 같고 이것은 k분의 8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4는 n에다가 3을 넣어야 되니까 3은 홀수라서 바로 a3분의 1이 되고 이것은 k분의 8의 역수라서 8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a5는 n에다가 4를 넣어야 되고 4는 짝수라서 8 곱하기 a4가 되므로 바로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a6은 n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고 5는 홀수라서 바로 a5분의 1 그럼 k분의 1이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4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2는 a8과 같고 이것은 a4와 같아서 바로 이것이 2분의 1이므로 k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a1은 k와 같아서 4이고 a4는 8분의 k라서 바로 8분의 4, 즉 2분의 1과 같기 때문에 a1 플러스 a4는 4 플러스 2분의 1이므로 바로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때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로그 n의 x에서 및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n의 x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바로 로그 n의 x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교점이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는 1, x는 2 다음과 같이 잡아주고 이때 y는 로그 n의 x를 fx 그리고 나머지 곡선식을 gx라고 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를 비교하면 g1이 f1보다 더 크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이 로그 n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n의 1은 0이라서 로그 n의 4가 1보다 작다가 되고 이때 1이 로그 n의 n과 같기 때문에 n이 4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를 대입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f2가 g2보다 더 크죠. 따라서 로그 n의 2가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로그 n의 2 플러스 로그 n의 5가 1보다 더 크다가 되고 이때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므로 로그 n의 10이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때 1은 로그 n의 n이라서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n은 1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부분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고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n은 5 또는 6 또는 7 또는 8 또는 9가 되고 이때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는 14 플러스 14 플러스 7과 같아서 28 플러스 7, 즉 3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이때 fx는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이고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이라고 했으므로 가정에서 그려보면 0,0, 1,1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fx를 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가조건에서 g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먼저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그리고 이것을 x축 대칭하면 식이 바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f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프든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그 다음 0,0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주어진 이 조건에 의해서 보면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 6분의 1이라서 바로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1, 0,0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fx 그래프와 같아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gx가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2씩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그려보면 바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이고, 이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x dx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랑 같죠. 따라서 이것의 2배를 해주고, 그리고 1부터 2까지 gx dx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5,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라는 걸 구해뒀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6분의 5 플러스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의 2배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는 6분의 5이므로 2 플러스 6분의 5 계산하면 6분의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 AC의 길이가 5이고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각 BAC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 되고, 다음 조건에 의해서 이 세 각이 모두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각형 ABC에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곱하기 AC 코사인 세타와 같아서 BC의 제곱은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이므로 계산하면 41 마이너스 5가 돼서 3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BAD를 보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BAD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선분 BD의 길이가 바로 4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BAD에서 B에서 선분 AD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은 다음에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때 BD의 길이가 4이므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DH의 길이와 같고, 우리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죠. 따라서 DH의 길이는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D의 길이는 DH의 길이의 2배라서 바로 1이 되겠죠. 그러면 선분 DC의 길이는 4가 되므로 세 번째 삼각형 D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D에서 선분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긋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주면 삼각형 DBH-에서 BH-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절반이라서 바로 3이 되고, 이때 D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16-9라서 바로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삼각형 DH-2를 볼게요. 이때 DH-2에서 이 각이 세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 7, 이때 구해야 하는 변은 바로 D2의 길이가 되고,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게 되면 이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므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아서 이때 세타가 예각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루트 1 마이너스 64분의 1이므로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64분의 63 즉 8분의 3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다음 삼각형 DH-2에서 D2분의 DH-와 같고 즉 D2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DH-의 길이 즉 루트 7과 같아서 계산하면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루트 7을 할게요. 그러면 3 루트 7분의 8 곱하기 루트 7이 되므로 약분해주면 바로 3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이때 열린 구간 0, 닫힌 구간 1에서 즉 다음 구간에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y는 3그래프가 그려지고 x가 1일 때는 바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반복되므로 정수일 때는 1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1이고 F4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모두 함수값이 3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풀어서 쓰면 3분의 1 곱하기 F1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F 루트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F 루트 3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F 루트 4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3분의 20 곱하기 F 루트 20이 되죠. 그러면 이때 F1과 F 루트 4가 F2와 같아서 F1과 F 루트 4 그리고 F 루트 9, F 루트 16만 1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2 곱하기 3 그리고 3분의 3 곱하기 3, 3분의 4 곱하기 1 그리고 3분의 5 곱하기 3, 3분의 6 곱하기 3, 3분의 20 곱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1이 되는 것들을 3이 된다라고 해준 다음에 더해준 것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 3분의 2 곱하기 3, 3분의 3 곱하기 3, 3분의 4 곱하기 3 플러스 땡땡땡 3분의 20 곱하기 3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1을 3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2만큼 더해준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9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16 곱하기 2를 빼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k 곱하기 3의 시그마
마이너스 이것은 직접 계산하면 3분의 2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32가 되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50이므로 바로 210 마이너스 20이 돼서 정답은 19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두 양수 PQ와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f'x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 3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므로 fx 그래프의 개형은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의 값은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f3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고 이때 우변을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 x-p 플러스 q라고 할 수 있죠. 이때 x가 0보다 크면 gx는 이 절대값 x가 x로 나와서 양변 x로 나눠주면 gx는 절대값 fx-p 플러스 q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밖으로 x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양변 x로 나눠주면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gx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값과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 gx 값이 같아지려면 g0이 0이 돼줘야 이것이 서로 같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두 식과 g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절대값을 씌우고 x가 0보다 작은 것은 그것을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게요. 이때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3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해서 0 대입하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p는 양수이므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0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0이 되게 하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하니까 p가 양수라서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인 경우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두 종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씌운 것을 다시 x축 대칭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이때 나 조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개라고 했는데, 이때는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 절대값을 씌우면 역시 이렇게 되는데, 이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씌운 것을 x축 대칭함으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때도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개 나오므로 나 조건에 위배돼서 이것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이 2개인 경우 보겠습니다. 먼저 f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마이너스 1, 3이죠. 이때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0,0을 지나도록 해야 하는데, 일단 이 경우는 이렇게 0이 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0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죠. 평행이동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서 이 점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점이 0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점은 0으로 만들 수 없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주면 바로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다시 x축 대칭되므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 먼저 절대값을 씌우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이때 0보다 작은 쪽은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다시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이것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축과의 교점이 1개인 경우 보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1개인 경우, 이때 f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x축과의 교점이 1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될 수 있고, 이때 이 점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점을 0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고, 따라서 0, 이때 이것을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절대값 씌운 것을 x축 대칭해주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서 이것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지우고 풀게요.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경우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려면 원래 fx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리고 3, 마이너스 39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먼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x축과 만나게 하려면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해야겠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마이너스 1에서 접했던 것이 0에서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가 1이고 Q가 7이므로 P 플러스 Q는 바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이때 다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인 2분의 파이 x와 y는 t와의 교점,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와 y는 t와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가 4죠. 주기 구하는 방법, 2파이를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주기가 되니까 주기는 바로 4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그래프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3, 그리고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도 역시 주기가 4,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프는 바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t가 이쯤 있다 라고 해주면 y는 t, 이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모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 가장 큰 값이 베타 t이므로 이 값이 알파 t, 이 값이 베타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길이를 k라고 가정하면 이 길이도 역시 k가 되므로 바로 알파 t는 1 플러스 k가 되고 베타 t는 4 마이너스 k가 돼서 알파 t 플러스 베타 t는 바로 1 플러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되므로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되고,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다시 그래프 그리면 사인 그래프 주기가 4였죠.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역시 주기가 4입니다. 이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다고 했는데, 이때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은 바로 t가 0일 때 만나는 이 교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베타 0이고 가장 작은 값이 알파 0이므로 바로 3 마이너스 0, 즉 3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이 되게 하는 t의 범위가 다음과 같냐라는 질문이죠. 이때 t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알파 t, 가장 큰 것이 베타 t인데 바로 이 길이가 3보다는 짧죠. 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간다고 해도 이 길이는 역시 3보다 짧아지므로 t는 0보다 작다는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분의 루트 2가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이므로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알파 t가 2점, 그리고 베타 t가 2점인데 역시 이 길이를 k라고 두면 알파 t는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때는 알파 t가 k이고 베타 t는 3 플러스 k이므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바로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가 2분의 루트 2보다 큰 경우 볼게요. 이렇게 되면 바로 알파 t는 2점, 그리고 베타 t는 2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길이 볼게요. 이 길이를 역시 k라고 하면 이 길이도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알파 t는 k, 베타 t는 4 마이너스 k이고, 이때 k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4 마이너스 2k이고, 이때 2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서 4 마이너스 2k의 범위는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므로 바로 이것은 3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과 같은 것은 바로 t가 이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볼게요. 디귿 풀이 지우고 풀겠습니다. 디귿. 이때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고 했는데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때 t1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때 이 값이 알파 t1이죠. 이때 알파 t2와 알파 t1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t2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알파 t1이 세타라고 해주면 사인 세타가 바로 t1이 되고 코사인 세타가 t2가 되죠. 이때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므로 이 양변 제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되고 1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므로 2 여기 더 지울게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4분의 3이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1 곱하기 t2는 8분의 3이므로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이때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므로 로그 4의 3분의 2 곱하기 24가 되고, 그럼 로그 4에 계산하면 16이므로 16은 4의 제곱이죠. 따라서 2 로그 4의 4, 이때 로그 4의 4는 1이므로 정답은 바로 2가 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이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때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나오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부호를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y는 fx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x가 1일 때 극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a는 1, fa는 f1과 같아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므로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fa는 11이 됩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이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이때 a2는 a 곱하기 r과 같고 이때 첫째 항을 a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r이 36 그리고 a7이 ar의 6제곱 a5는 ar의 4제곱이므로 바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만들어지고 이 두 번째 식 양변 a로 나눠주고 r의 4제곱으로 나눠주면 바로 r의 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6의 값은 a 곱하기 r의 5제곱과 같고 이것은 ar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랑 같죠. 따라서 36 곱하기 9분의 1과 같아서 바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이때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식이 다음과 같고 여기서 위치에 대한 식을 만들면 이 위치에 대한 식을 xt라고 하면 xt는 vt를 부정적분해주면 되므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t가 0일 때 p의 위치는 0이라고 했으니까 x0이 0이라는 뜻이 되고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에서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1이 마이너스 3,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0이 마이너스 3이 돼서 k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t가 1에서 3일 때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고 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를 해주면 되므로 1부터 3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dt 적분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3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빼주면 3 마이너스 3이므로 계산하면 바로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이때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gx식을 변형하면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곱하기 ft의 4제곱 마이너스 ft의 5제곱 dt가 되고 여기를 지우고 볼게요. 이것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곱하기 ft의 4제곱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가 됩니다. 이때 변하는 수가 t이므로 fx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때 양변 미분해주면 g'x는 미분하고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그리고 미분 마이너스 미분하면 다음과 같아서 fx 5제곱 만나서 0이 되므로 g'x식은 바로 다음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죠. 먼저 f'x를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되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축과의 교점이 3과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를 hx라고 했을 때 h'x는 fx의 전체 4제곱과 같고 이것은 항상 0보다 크므로 hx는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를 대입하면 0이 되므로 a, 0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g'x가 0이 되는 x값은 3과 5, a인데 이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와줘야 하고 따라서 a는 3과 같거나 또는 a는 5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의 합은 3 플러스 5로 8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이때 최고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fx의 최소값은 음의정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 fx는 바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에서 다음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fx의 이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각각 중근이 되어야 하므로 바로 xn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것의 해가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xn제곱이 64라고 했을 때 홀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이때 64와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하므로 알파 베타라는 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n은 짝수여야 하고 이때 y는 xn제곱 마이너스 64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돼줘야겠죠. 이때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는 더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에 나오는 알파와 베타도 더해서 0이므로 바로 y축 대칭이 되고 이때 fx의 식을 x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해주면 이때 최소값이 음의 정수이므로 k는 양의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 베타가 양수이므로 베타 기준으로 보면 베타는 바로 이 식의 근이기도 하고 바로 이 식의 근이기도 하고 이 식의 근이기도 하죠. 따라서 베타를 각각 대입하면 베타 n제곱은 64 베타는 64가 2의 6제곱이라서 2의 6제곱에 n분의 1제곱을 해주면 2의 n분의 6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라서 k는 베타 제곱이 되고 그럼 k는 2의 n분의 12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k가 양의 정수이므로 이것이 양의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12의 약수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때 n은 12의 약수이므로 1, 2, 3, 4, 6, 12가 될 수 있고 이때 n은 짝수이므로 2 또는 4 또는 6 또는 12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의 합은 2, 4, 6 플러스 12로 계산하면 바로 24가 됩니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이때 3차 함수 fx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했는데 최고차함 개수가 양수인 경우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고 또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괄호 안이 알파 또는 베타가 돼줘야 해서 알파 또는 베타가 돼줘야 해서 x-fx가 알파거나 또는 x-fx가 베타가 돼줘야겠죠. 이때 fx는 x-알파, fx는 x-베타가 돼서 이것은 바로 y는 fx와 y는 x-알파 또는 y는 x-베타의 교점이 문제 조건에서 3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3개가 돼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직선은 x절편이 알파, x절편이 베타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죠. 이때 문제 조건을 보면 f'1이 1이므로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리고 그 점에서 y좌표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이때 x절편이 각각 알파, 베타이므로 이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만들어주고 그럼 교점이 2개 나오게 되죠. 이때 베타에서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주면 이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이 점에서 y좌표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y좌표가 0이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교점이 한 번 더 나와서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기울기가 1, 그럼 여기서 2개 나오죠. 역시 같은 의미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수 없으므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교점 여기 하나 더 나오니까 5개 되죠. 따라서 3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 이때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려주고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 지나고 여기서 접하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 돼야 하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 이 접점에서의 y좌표가 양수이므로 이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경우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한 개 만나니까 여기에서 접해줘야 그러면 그림이 더 볼록해야겠죠. 이렇게 볼록해서 이렇게 접해준다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한다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접점의 y좌표가 양수이므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가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모양이 됩니다. 이때 y는 x-알파가 여기가 x좌표가 1, y좌표가 4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즉 1,4를 지나므로 1-알파가 4가 돼서 알파가 바로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와 x-3 지금 이 직선이 알파가 -3이라서 -3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고 이것의 교점이 바로 -3과 1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fx는 x 플러스 3, 즉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해가 -3과 1이므로
fx는 3차였죠. 따라서 이 식을 k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1에 아니죠. 교점이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부호 반대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fx 그래프가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접했으므로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조건 아직 안 써먹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k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은 곱의 미분법 쓰면 미분하고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그리고 미분하고가 되고 여기다가 양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우변은 k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0이 돼서 마이너스 1은 16k k는 바로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6분의 1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므로 우리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 f0이므로 f0은 3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이므로 계산하면 3 마이너스 16분의 3 즉 16분의 48 마이너스 3이므로 16분의 45가 되고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은 16 플러스 45 즉 6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번 정답이 61이 됩니다.